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블록체인은 신뢰의 혁명이라고 불리거든요. 오늘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보내거나 계약할 때 은행이나 정부 같은 어떤 거대한 중간기관을 믿고 맡기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했는데 사실 여기엔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꽤 들어가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중개인이라는 존재가 아예 필요 없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 이게 바로 우리가 익숙한 세상이죠. 모든 거래가 은행 같은 중앙기관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블록체인은 바로 이 중앙기관을 없애버리고 모든 참여자들이 직접 연결되는 뭐랄까 거대한 그물망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신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굳이 이 중개인을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이유, 그러니까 제3자 없이도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을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모두가 함께 쓰는 공유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거래가 하나 생길 때마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계부에 똑같이 기록을 하는 거죠. 이걸 분산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썼는지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고 이게 바로 투명성. 한번 기록된 내용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지우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신뢰 기관이 없어도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모두가 같이 쓰는 가계부라니 말은 참 그럴듯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위조나 해킹 같은 걸 막고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6단계 과정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집단 검증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거래를 요청하면 그 내용이 블록이라는 일종의 상자에 담겨서 네트워크 전체에 쫙 뿌려져요. 그러면 수많은 참여자들이 다 같이 보고 이 거래 문제 없네? 하고 함께 도장을 쾅 찍어줘야만 비로소 이 상자가 거대한 체인에 딱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가 지켜보는 시스템인 셈이죠. 블록체인도요, 처음부터 지금 같았던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화해왔거든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 즉 1.0 버전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러다가 똑똑한 계약 기능,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탑재하면서 2.0으로 발전했고요. 이제는 물류나 에너지 같은 여러 산업의 혈관 속을 흐르는 3.0 시대를 살고 있고 미래에는 투표 같은 국가 시스템의 뼈대가 될 4.0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도 다 같은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종류가 있거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형은 마치 인터넷 광장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회사만 쓰는 개인형은 회사 내부 전산망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허가받은 몇몇 기업들만 참여하는 컨소시엄상은 일종의 회원제 클럽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 신뢰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아주 강력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몇 년 안에 전 세계의 부의 10분의 1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의 운영 체제, 그 OS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20%,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 해운 물류 산업에서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비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바로 이 복잡한 서류 작업 때문이에요. 컨테이너 하나가 바다를 건너려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정말 수많은 기관들이 각자 자기 장부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고 또 찍어야 하거든요. 블록체인은 이 모든 서류를 그냥 하나의 디지털 장부로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나 되는 비효율을 싹 걷어내는 거죠. 좀 더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 월마트 이야기인데요. 돼지고기 유통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딱 스캔하면 이 고기가 어느 농장에서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매장에 도착했는지 그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특히 기업 간의 분쟁이 생기면 이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IBM이 분석한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블록체인을 썼더니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40일에서 10일로 확 줄어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누가 뭘 잘못했나?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다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진짜 잠재력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에만 있지 않아요. 이걸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사회적인 혁신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너지 분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집 옥상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가 남았을 때 이걸 굳이 전력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옆집에 팔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블록체인이 바로 이런 개인 대 개인, 즉 P2P 에너지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서 개인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쉘이나 도쿄전력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기업들이 에너지 웹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내 의료 기록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오직 나만 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내가 낸 세금이나 기부금은 단돈 1원까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사회. 블록체인은 바로 이런 데이터의 주인은 개인에게, 그 과정은 모두에게 투명하게라는 원칙을 기술로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혁명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 엄청난 변화가 정말 우리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처리 속도가 아직은 좀 거북이처럼 느리다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요. 기존 법이랑 충돌하는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터졌을 때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길을 함께 가기로 한 모두의 약속, 바로 표준이라는 아주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미래가치 때문이죠. 세계적인 리서치 기업 가트너가 내놓은 이 예측이야말로 전 세계가 왜 그렇게 블록체인에 열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나 기관을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된 규칙과 수학을 믿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신뢰의 도구를 손에 쥐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